네,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동안 했던 말, 과연 코스피 3천 넘을 것인가, 언제 넘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오늘 장중에 3천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제 상황이 뭐 그리 좋지는 않지만 3천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이 공휴일 때문에 하루 쉬고 있습니다만 그 전날 좀 하락 마감했거든요. 예. 이런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권 시장 닷새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오늘 드디어 3천선을 화려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3천선 이상에서 3,010, 12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예.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건실한 측면이 많이 목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외국인 매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 또 개인은 지금 팔고 있어요. 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매매를 실현하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르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입 세력이 상당히 크다. 전 세계가 뭐 그렇게 큰 상승장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뭐 유독 오른다. 특히 지금 중동 변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폭탄, 2차 관세 폭탄이 7월 9일 협상 유예 마감 기간으로 째깍째깍 달아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신뢰 또 기대, 이런 것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 뭐 열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흔히 우리나라의 적정 가치라는 밸류에이션 면에서 우리나라 주가는 가장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율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돈 가치 너무 떨어졌었는데 지금 국내외적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돈 가치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돈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나중에 환차익을 입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환율이 외국인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새 정부의 이른바 밸류업 프로젝션, 우리나라 주식이 제값을 받도록 특히 주주들에 대해서 일반 회사나 극소수의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 해서 지난번 상법 개정이 중간에 좌절됐었는데 그거보다 더 센 상법 개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다 이런 것은 주주들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기대가 좀 크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거시경제 기조 속에서의 어떤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그런 대한민국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정시 활성화에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30조 규모의 새 정부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 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가 심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규모나 타이밍이나 전반적인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추경이라는 것은요, 추가 경정 예산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예산은 1년 단위로 한 번씩 짭니다. 회계년도가 1년이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계획을 작년에 짜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그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돈을 계획표를 다시 짜는 건데요. 특히 이제 30조 원이란 돈을 더 쓰는 방향을 급선회한 거거든요. 그럼 돈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놓고 볼 때 찬반 논쟁도 있고 선기능 또 부작용 이런 게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모든 경제 정책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소화하는
그것이 이제 정책의 묘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수출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수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데는 기조적으로 자생할 능력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30조를 추경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20조가 이제 돈을 새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 10조는 작년에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그러니까 최근에 세금을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시중에 투하되는 돈은 20조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 추경이 거의 10조가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보더라도 30조 정도가 더 써야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올고지 마중물로서 경기 회복에 도움을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인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흑자일 때 또는 재정이 균형일 때 쓰는 예산이 아니라 재정 적자 속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예. 20조를 추가 재정하면 그것은 올고지 정부의 적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자는 우리의 이제 국민들이 빚을 키우게 되고 그것이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족한 빚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달하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한국은행에서 긴급하게 꾸어오거나 아니면 시중에 국채를 발행하는데 대부분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 물량만큼 시중에 돈이 정부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 클라우딩 아웃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시중에 자금이 마르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대목은 굉장히 장단점이 혼재하는 거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서로 간에 마찰 없이 좀 그 대승적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쓰는 돈이라면 잘 나가서 그 추경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었잖아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기존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지급 대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결정했지만 다만 소득별로도 차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에서 선별 지원이냐 아니면 보편 지급이냐 두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 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보편 지원도 아니고 선별 지원도 아닌 두 가지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보편적으로 돈을 주되 그러나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기 부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인 이 소득 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 그런 측면에서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15만 원만 주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인구 감소 지방에 살고 있는 분은 2만 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 총 52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는 사람은 15만 원, 많게 받는 사람은 50만 원, 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는 뭐 이것만 보면 차등 지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 일단은 그래도 최상위 소득자들도 15만 원은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또 보편 지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약 4천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25만 원씩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구당 4명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이 돈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안 쓰고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하면 돈이 효력이 상실돼요. 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를 자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득 지원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20조 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0.4% 이게 0.4%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정도여도 이게 좀 체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일단 내렸다는 예, 예. 말에 정말 반가운 얘기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는
생산업자들끼리 도매 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당장 느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몇 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체감 물가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0.2%가 내렸었는데 5월 달에는 2배 폭인 0.4% 2달 연속으로 내린 것도 고무적이고 5월 달에 인하폭은 이게 바로 전달 대비이기 때문에요. 0.4%라는 것은 연율로 환산하면 거의 5%가량이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가 때문에 고생들 정말 많았었는데 일단 선행지표라는 생산단 물가가 조금 잡혀가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내막을 뜯어보면 내린 것은 감사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대목은 아닙니다. 우선요. 하락한 품목을 보면 참외, 양파 이런 품목들이 대폭 떨어지는 바람에 평균 가격을 낮추었거든요. 그런데 참외, 양파 가격이 지난해 동기로 보면 여전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올라 있는 상태다. 절대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래도 농산물이 안정된 거 반갑죠. 그런데 이것이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최근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하늘이 도왔는지는 몰라도 5월달, 6월달, 특히 4월달에 큰 재해도 없이 비교적 작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가격을 하락을 좌우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석유 제품 가격인데요. 최근은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보름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 영향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내린 것은 딱 두 가지. 참외, 양파 등 특정 농산물과 석유 제품만이 집중적으로 내렸다. 그래서 다른 품목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년에도 이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는 1030원으로 동결하자. 하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11,500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견 차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이 최저임금 문제는 예. 재계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하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사실 큰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행사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도 결정하고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요. 자, 지금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예. 협상이 지금 상당 부분 진전이 됐는데 오늘 중대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업종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또 엄청난 현안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경영계에서는요, 재계에서는 업종별로 경영 수지 차이가 워낙 크다. 장사 잘 되는 쪽은 최저임금이 높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평균에다 맞춰놓으니까 좀 영업 수지가 안 좋은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음식업 같은 경우 요즘 자영업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이 음식업 쪽까지도 평균에 맞추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고 그 최저임금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또 음식값이 올라가고 음식값이 올라가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 해서 경영계, 재계에서 요것 좀 업종별로 차등화하자. 현행법상 합의만 하면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까지 했는데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최저임금 협의회는 경영계, 공익요원, 재계 이래 세 부류의 분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경영계만 그렇게 주장했지 사회 공익요원들이나 또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일단 부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더 이상 논의가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느냐. 예. 작년에 10,000원을 돌파함으로써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돼서 우리가 10,000원 시대를 열었는데 그렇죠.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좀 올랐다고 해서 물가는 더 올랐지 않느냐. 실질임금은 떨어졌다. 그런 주장인데 반해서 재계에서는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트럼프 관세 폭탄도 있는데 임금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더 잘 안 될 수가 있다.
올해는 좀 낮춰달라. 그래서 재계에서는 한 푼도 올리지 말자라는 게 최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안 올리면 실질임금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타결이 될지, 그동안에 정부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최저임금 협의도 상당히 좀 늦어졌거든요. 네. 좀 솔로몬의 지혜를 내서 대타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